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궈온 모든 발전과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숙명여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천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이를 포함한 국민들 모두는 2년 넘게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그리고 장윤금 총장은 귀와 눈을 닫고 무려 2년 4개월째 28개월이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숙대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국민이 진정 두렵지 않는 것입니까?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은 통상 5개월 정도입니다. 숙명여대는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숙명여대를 보십시오. 대학 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권력 앞에 침묵하는 총장의 비겁함에 숙명인들은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숙명여대의 침묵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금 총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방탄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검증 결과를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저희는 22대 국회에서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여부 심사 결과를 2년 4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상 파악을 약속한 교수가 신임 총장 최종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사회가 오는 20일 최종 한 명을 선택해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투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숙명여대 총장 선거관리위원회 약칭 선관위는 14일 제21대 총장 후보 선거 2차 투표 결과 문시현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가 최다 득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시현 교수는 47.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연임에 도전하는 장윤금 현 총장은 36.97%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앞서 지난 10일에서 11일 진행한 1차 투표 결과 문시현 교수는 38.99%, 장윤금 교수가 29.66%로 문 교수가 9.3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1위 득표율이 전체 유효 투표율의 과반에 이르지 못해 2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문시현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여부 심사 지연과 관련해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숙명이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숙대 민주동문회는 2022년 8월 1일 김건희 씨가 1999년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의 논문 표절률이 최소 48.1%라며 학교 측에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는데요. 동문회는 숙대 교수들이 자체 표절 조사를 진행한 결과라며 유사한 맥락까지 표절로 포함하면 표절률이 54.9%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들의 검증에서도 높은 표절률을 보였는데요. 2021년 12월 27일 JTBC가 표절 심의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2%에 달했고 48쪽 중 43쪽에서 표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도 카피킬러로 검토한 결과 표절률이 22%에 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논문은 김건희 씨가 추상화가 파울 클레의 작품 세계를 분석한 것으로 이후 교생 실습, 대학 강사 등 경력을 쌓는데 발판이 됐습니다. 그러나 숙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2년 4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지 김건희 씨가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투표 결과가 최종 총장 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회가 최종 한 명을 지명하는데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투표 결과와 반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상상하던 이상의 황당함으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이럴 거면 뭐하러 투표를 하나요?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 조국조국 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숙명여대인은 현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 국힘당, 교육부가 중전마마 옹호를 위해 이분, 그러니까 문시현 교수를 털고 주저앉히려고 온갖 술수를 부릴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이런 우려를 해야 하는 후진국이 됐다니 개탄스럽다고 적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숙명여대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기사회생에 그래도 명문여대의 명맥을 유지할지가 궁금한데요. 정권은 유한하고 숙대의 역사와 전통은 길이길이 이어질 겁니다. 오욕과 치욕의 역사로 남길 바란다면 장윤금 현 총장의 연임이 그 답이 될 겁니다.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국정 브리핑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은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게 그지없는 그야말로 윤석열식 국정운영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같았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대해 스스로 입을 꾹 닫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입 틀막 정부이더니 이제 입 꾹 닫 정부가 돼버렸습니다. 유전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은 무속이 아닌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운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태세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동해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성호, 김현, 박정현, 박지혜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를 대신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와 언론인을 모시고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계획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점검하자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는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성공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숫자라고 지적하며 대형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국영기업 석유공사가 지나치게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혁준 오일캐스트 전 대표는 탐사 자원량 산정에서의 가치 부풀림 문제, 탐사 성공률의 정확한 계산 방법, 동해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해석 오류 가능성 등을 따졌는데요. 이동진 뉴스버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전 개발을 서둘러 나선 이유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의 근거, 용역 과정과 용역 비용 의혹 등의 취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목이 제일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또 주하은 시사인 기자는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에서 석유공사 입찰에 참여해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액트지오 입찰 비리 의혹, 조강권을 가지고 15년 동안 탐사했던 우드사이드의 철수 이유 등 석유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과 부실한 해명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추 의원은 국책사업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속이 아닌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무엇이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나라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추미애 TV, 오마이 TV 등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의혹과 사실에 대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청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배경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발단이 무슨 석유공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의혹과 그리고 또 하나 액트지오 선정과 평가에 대한 적정성 의혹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액트조를 선정한 건 2023년 2월부터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액트조가 그 기술 평가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2월에 최근 국정브리핑을 예상하고 그때 액트조를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 의혹과 액트조 선정 의혹은 분명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배경 이 부분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나섰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나서야 할 문제인가 이 부분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회에 석유공사의 어떤 자원 개발의 어떤 역량을 검증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사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 출입기자 시절에도 보면은 이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대통령실에 분명하게 오더가 내려옵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이슈들을 찾아라. 이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이제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기사를 쓰는 거는 기사에는 팩트를 쓰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해석, 추정일 수 있다. 뭐 기자가 와서 왜 팩트를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